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적자가 이어져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이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외부 전문가들이 정밀 실사에 들어갑니다. 갚아야 할 빚은 얼마인지, 영업 능력은 남아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쌍용차는 청산됩니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산은 팔고 전망 없는 사업은 정리합니다. 새 주인도 찾아야 합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시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선 쌍용차 직원들을 김준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텅 빈 쌍용차 공장. 지난주부터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경영 악화에다 반도체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직원도 차도 없는 자동차 공장. 70m 높이의 굴뚝만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6년 전 굴뚝 위에서 88일을 버틴 이를 만났습니다. 도넛 모양으로 좀 공간이 있는데요. 그냥 1m 정도 좀 안 되게. 그래서 저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 쌍용자동차에 만 10년 만에 다시 어쨌든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직하시고 지금은 어떤 차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티볼리하고 코란도를 좀 생산하고 있고 저는 샤시과라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요. 힘들게 일터로 돌아왔지만 불과 2년 만에 회사 상황은 다시 악화됐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일이 어떤 거세요? 이제 입에 올리기는 좀 싫지만은 어쨌든 인력 구조 조정을 포함한 자구안이 우리가 어쨌든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악몽 같았던 2009년의 시작도 이번과 같은 기업 회생 절차였습니다. 당시 회사가 대규모 감원에 나서자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고 경찰의 강제 진압 끝에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직 완료까지 무려 11년, 그 긴 시간은 깊고 거친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목숨을 좀 던져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쌍용차 노동자들은 부쩍 말이 줄었습니다. 말씀만 한 5분이면 되는데. 지난 10년 전의 아픔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든 잘. 소속 노조, 파업 여부를 떠나 직원 모두가 입은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나 해고돼서 잠시 밖에 있었던 동료들이나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똑같더라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족들의 아픔입니다. 특히 가족들 되게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10년을 저만 이제 아픔 겪은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주변에서 저를 지켜봤던 지인분들도 똑같은 그런 아픔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생존의 문제를 인정에만 호소할 수도 없고 노조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해외 매각부터 공적 자금 투입까지 생각하는 해법은 여러 갈래지만 2009년 쌍용차 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 점 하나만큼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